직업으로서의 인정. 1997년 메리엄과 브로켓은 어떤 한 분야가 직업군으로 고려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문 협회, 전문 서적, 정보자원 핵심 이론과 모델, 합의된 정의, 업무 경계, 그리고 대학원 과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코칭 자체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코칭의 근원이 되는 분야들은 이와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야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그들의 분야 내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학은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다중 핵심 이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트레이닝은 연결된 철학과 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몇 개의 전문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분야와 합쳐지고 다른 사회과학으로부터 이론들을 빌려왔지만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인 교육 분야는 아직까지도 조직이 없지만 개인과 사회의 가치와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한 분야가 전문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의 표시일까요? 전문 직업은 기업의 생애주기처럼 사회 경제적 요인들 뿐만 아니라 내부의 발전 단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코칭이 전문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것과 관한 몇 가지 단서와 그러한 움직임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유익함과 어려움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버키스트는 제약 분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공통점이 없는 기준들이 처음 이 분야의 특징이었고 그와 같은 것들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의학위원회가 결성되어 기준을 만들었고 그 후에 현존하는 기관들에게 강제로 공고했으며 그 결과 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대체 의학을 제공하는 모든 의과대학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미국의 의학은 표준화 기준을 만들려는 관리체의 노력으로 균일화되었던 것입니다. 리처드 보야치스는 전문화의 과정에서 작용 문제와 그것의 역할에 대한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1970년대에 나는 허가제와 관련된 어떤 시도에도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허가를 제도화하려는 거의 모든 움직임은 보통 사람을 공공단체화하고 배타적인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배제는 코치가 어떻게 코칭을 하느냐 또는 누가 코칭을 하도록 허가를 받느냐라는 정의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버키스트는 이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코칭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가 백합처럼 하얗게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며 달리 말하면 어떤 한 분야가 성숙해 갈수록 그들은 점점 완고해져 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샌드스트롬은 이와 같은 표준화의 한계에 상투바적 접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경영 컨설팅의 전문화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셀먼은 통제하고 소유하고 지위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경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연코 나는 표준화, 분류화, 그리고 역량평가 방법에 대한 지지자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것들이 한 직업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면 나는 그 전문화를 원합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명칭이나 객관적인 시험 혹은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그 내부에 있는 공간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리더십을 성문화하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하는 일은 경계가 없는 창조적인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버키스트, 보야치스, 샌드스트롬, 셀먼은 직업화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지적하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엘리자베스 크로치는 나는 어떤 직업이 5년이 되었건 15년이 되었건 50년이 되었건 개의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스스로와 대중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버키스트에 따르면 모든 직업이 출현할 때
언제든지 그것이 직업의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끌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증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 무엇이 있고 여기 무엇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인터뷰한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말한 이유로 직업화에 대해 논쟁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장의 관점이나 코칭의 특성, 기술, 모델, 이론적 토대에 근거하여 그러한 움직임에 강하게 찬성하기도 합니다. 많은 응답자들은 ICF가 역량과 윤리를 부각시키는 훌륭한 일들을 하는 반면 그와 같은 것들은 오직 그림의 일부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디 펠트는 이와 같은 역량들 위에 무언가가 더 필요한데 예측하건대 그것은 전문적이고 거장다운 코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학술적인 토대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켄 에이브러햄은 허가 및 규제되는 직업에 찬성하는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짜들을 제거한다면 이 직업군이 훨씬 더 편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내가 따라야 할 모델로 보험사와 재무부자의 직업을 생각합니다. 나는 주에 등록해야 하고 나의 지속적인 교육을 유지해야 하며 나의 전문 학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벤틀리는 우리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코치들과 단순히 돈을 벌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코치들 사이의 차이, 라이프 코칭과 다른 형태의 코칭의 차이, 그리고 코칭 배우에 있는 방법론에서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서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준화에 대해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본질적으로는 포괄적이거나 배타적인 문제가 그 직업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나 인증, 전문 회원 자격, 교육은 모두 진입의 표준적인 장벽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론다 브리트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맞는 것에 맞추어 가입하고 그들 모두가 서로 다른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스트로치 헤클러는 다음을 포함하는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를 양질의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들을 확인하는 상부기관이 필요합니다. 상부기관은 관리 감독을 맡습니다. 이는 코칭 교육기관들이 교육과정을 갖추고 문화의 이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시대 안에서 어떻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경청하도록 요구합니다. 테렌스 말트비아에 따르면 사회의 경제적인 힘들은 직업화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이 코칭을 하나의 인정되는 직업으로 요구한다면 합병을 원하고 코칭이 무엇인지에 관해 어느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어떻게 그것을 인증하는지, 언제 양질의 코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해 요구합니다. 기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골드리치는 코칭이 점점 더 인정을 받을수록 점점 더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특별히 더 큰 조직에서는 구매 부서가 그들의 직장에서 필요한 코치를 선택할 때의 기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드레이크와 스토버는 코칭이 반드시 다음 사항을 구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혁신과 창조성과 유연성과 협력과 포괄성을 허락하는 통합적인 관점 내에서 발전하는 한편 역사적으로 앞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입니다. 코치들은 초창기 시대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들이 상당히 변했으며 결과적으로 한 분야에 직업과 연구를 세우는 많은 요구와 기회는 이 시대에 맞게 독특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드레이크와 스토버는 이를 기회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코칭은 과학과 서비스의 새롭지만 효과적인 융합을 만들어내고 정체성을 위해 역사적 전례에 의지하면서도 새로운 표현을 찾아 나가는 신유형의 직업을 창조해 나간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미래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코칭과 코칭이 근원이 되는 분야들 간에는 기본적으로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그들의 고객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차이점은 코칭의 목적과 코치들의 역할,
고객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리스 베로우는 이에 대해 비즈니스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이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ICF에 따르면 코칭의 목적은 고객의 개인적, 직업적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영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